요즘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가로막고 나선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또 국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와 시무 7조 상소문 형식을 빈 청와대 청원글에 이어서 또 문재인 실정을 비난하는 상소문 형식, 영남 만인소라는 형식의 청원글이 올라와서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정치톡 시작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어떻게 못해서 지금 여권이 난리가 났죠.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여당의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무슨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최 원장의 아버지는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92세고요. 6.25 전쟁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 나쁜 사람이다. 대북 정책을 비난한 일이 있습니다. 또 최 감사원장의 동서가 한 신문사 논설위원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양이원영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내가 감사원장이지 친인척들이 감사원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더 붙일 말이 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을 못 잡아먹어서 여권이 이러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감사원에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안 좋은 내용으로 감사 결과가 나올까 봐서 이렇게 서둘러 사전 막아보려고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칙대로 일을 하고 있죠.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은 제가 하지 제 친인척이 감사원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좌제가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얼토당토하는 추궁에 정말 사이다 답변으로 대꾸한 겁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말 서늘할 정도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지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시무 7조에 대해서 인천에 있는 조은산 씨가 썼다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글요. 이번에는 그 조은산의 시무 7조를 비판하는 형식의 영남 만인소가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소가 잇따르면서 이걸 웃어야 할지 참 어쨌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만인소는 조선시대에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왕에게 올린 상소문 형식을 말합니다. 경상도에 사는 김모 씨라고 하는데 내용이 읽어볼만 합니다. 시무 7조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비판의 형식을 빌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습니다. 풍자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볼 만한 대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무 7조에서 조은산 씨가 세금 감면을 주장한 데 대해서 만인소에서는 이렇게 비꼬입니다.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는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비꼬입니다. 계속됩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서는 자칫하면 환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100만 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초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들어볼 만한 풍자 아닙니까? 자, 은산 조은산의 글에 대해서 시무칠조에 대해서 풍자가 이어집니다. 만인소에서요. 조은산의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랭이마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어 옵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만인소는 이렇게 풍자를 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 판소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어 옵니다. 근자에는 아베 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 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무칠조의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만인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 황제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뇨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 황제의 천추에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바에게도 퍼부을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 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남 만인소 계속됩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윳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 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풍자고 웃음이 나지만 신랄하지 않습니까? 영남 만인소가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허튼 걸발로 허황된 상수문을 작성한 것은 오로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입안에 든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갈 것이며 갓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좀 주요한 부분, 제 마음에 드는 대목들을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치가 믿음을 잃으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뢰를 잃은 정치에 대해서는 조롱과 웃음과 풍자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치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